분배장의 너바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간에 딱 여기까지 하고 끝냈었죠.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실사화하는 거, 그리고 플럭스 크레아 모델로 업스케일까지 해서 끝내는 거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요. 그래서 퀸 에디티를 썼었고, 업스케일 하는 부분에서 플럭스 크레아로 업스케일까지 자동으로 프롬프트 입력해서 업스케일 하는 과정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실사화하는 얼굴 사진을 넣고 그 얼굴과 닮게 나오도록 그 얼굴로 일관성을 가져가는 방법에 대해서 뭘 할 거냐면, 우선은 치워주고 여기 업스케일 노드랑 전에 퀸 에디트랑 업스케일 노드랑 연결을 해서 틀을 날리면 얘가 바로 업스케일이 돼서 나오는 그런 구조였잖아요. 한 번에 연결을 뭘 해줄 거냐면, 얼굴을 사진을 넣으면 바로 얼굴을 교체해주는 커스텀 노드를 먼저 깔 거예요. 매니저 들어가서 커스텀 노드 매니저에서 리액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리액터를 인스톨 해주세요. 인스톨 하고 나면 이제 리스타트를 한 다음에 리액터라고 검색을 하면 노드가 나옵니다. 리액터 패스트 페이스 스왑이라고 나오고요. 노드를 꺼내주고요. 모델은 실행하면서 모델이 없으면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될 거라서 이렇게 두면 되는데, 여기 페이스 리스토어 모델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거의 성능이 서로 고만고만해서 아무거나 써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딱히 건드릴 게 없습니다. 지금 할 거는 간단한 얼굴 변경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나온 생성된 이미지를 바로 인풋 이미지에 집어넣고 얼굴을 교체할 겁니다. 소스 이미지에서 당겨와서 로드 이미지 이렇게 눌러서 꺼내주세요. 그 다음 여기다가 넣고 싶은 얼굴을 일단 넣어보면 되겠죠. 카피를 해서 이미지 한 곳에 넣어주세요. 그럼 이제 이 얼굴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소스 이미지로. 그러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게 사용할 얼굴 체크해 놓고요. 그러고 나서 얼굴이 교체된 이미지를 여기다가 꽂아주면 이제 플럭스 크레아가 업스케일을 하는 거죠. 그 전에 우선 한번 교체된 얼굴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프리뷰 이미지로 얘가 이제 교체가 되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는지 확인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로드 이미지를 하나 더 꺼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만들어 놨던 것 중에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져다가 넣고 이미지를 넣으면 수압이 되겠죠. 얘네들은 바이패스 시켜놓고 확인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압이 된 모습인데요. 중요한 건 이제 AIT가 좀 퀄리티가 살짝 저하된다거나 문제가 좀 있어요. 페이스 부스트 어느 정도 약간 개선은 가능하지만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언가에 살짝 부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 페이스 수압이 잘 됐죠. 근데 이제 요거는 꽤나 크기가 크게 얼굴만 크게 나온 이미지이기 때문에 나름 잘 된 편이고요. 다른 이미지들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면, 방금 이거보단 얼굴의 비중이 조금 더 작은, 자 되긴 했는데 보이시나요? 약간 이 부분에서 지금 화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보이죠? 누가 봐도 AI로 작업한 얼굴이라는 게 티가 많이 나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리액터만 써서 얼굴을 교체하는 건 디테일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걸 다시 플럭스 크레아로 업스케일 하면서 디테일을 살려줄 거예요. 플럭스 크레아로 그냥 업스케일을 하면 상황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 얼굴 값을 좀 유지를 하면서 디테일을 살려주면 하기 위해서 페이스 부스터는 이제 필요가 없고요. 왜냐면 디테일은 업스케일 하면서 살릴 거니까. 그래서 얼굴 교체만 하면 되는 상태로 교체만 한번 해보면 이제 좀 더 화질이 살짝 떨어져 보이죠. 플럭스 크레아로 업스케일을 해줄 건데요. 바이패스를 풀고 모드를 확인하면 지금은 이제 플럭스 크레아 기본 워크플로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얼굴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얼굴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이 얼굴 값을 플럭스 크레아 모델에도 적용을 해주기 위해서 풀 아이디를 사용할 겁니다. 하면은 어플라이 풀 아이디 플럭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커스텀 노드가 컴피어의 풀 아이디 플럭스 2라고 되어 있네요. 매니저에서 커스텀 노드 매니저에서 풀 아이디 플럭스 2 여기 있죠. 찾아서 딱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를 하고 다시 리스타트를 해서 또 여기를 이어서 하셔야겠죠. 이걸 어떻게 해줄 거냐? 디퓨전 모델 다음에 이 모델을 끌고 와서 어플라이 풀 아이디에 꽂아주고요. 아웃풋을 K샘플러로 꽂아줍니다. 그 다음 어플라이 풀 아이디 플럭스에서 나오세요. 풀 아이디 플럭스 끌고 나오면 풀 아이디 플럭스 모델 로더가 나오고요. 얘는 풀 아이디 플럭스 0.9.1 이렇게 되어있죠. 모델 매니저에서 아이디라고 치면 두 가지 파일이 나오는데요. 0.9.1 받아주시면 됩니다. 1.1은 안 됩니다. SDXL 베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는 플럭스 1 베이스
크레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0.9.1을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확인을 안 하시고 다른 버전을 놓고 에러가 난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자, 그리고 에바클립 끌고 나와서 풀 아이디 플럭스 에바클립 로더 꺼내주시고 페이스 아날라이시스 꺼내서 로더를 꺼내줍니다. 로드 인사이드 페이스 꺼내주시고 CPU로 써도 여기서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좀 원활하게 빠르게 처리하고 싶다. 그럼 쿠다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로 얼굴 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미지 여기 있죠. 이미지를 끌어다가 여기에 넣습니다. 그래프 밖으로 인풋을 꺼내주는 거죠. 보면 생겼죠. 이미지가 사용할 얼굴 이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얼굴 값을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할 준비가 다 됐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작업한 걸 스케일 하면서 얼굴 디테일을 살려줄 거예요. 그럼에도 이미지 전체 면적에서 얼굴의 비중이 이 정도라면 잘 살아날 것 같긴 해요. 일단 한번 큐를 날려볼게요. 여기까지만. 앞에 거는 일단 놓고 보시면 이렇게 얼굴 페이스만 리액터로 그냥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를 스퀘어로 업스케일 하면서 얼굴 아이디 값을 주면서 업스케일을 했을 때 좀 업스케일이 되고요. 요거에다가 좀 더 얼굴 디테일 조금 더 주입하자면 K 샘플러로 업스케일 한 다음에 툴만 다시 한번 또 잡아주는 거예요. 페이스 디테일러 검색을 하면 나오고요. 컴퓨터 임팩트 팩을 깔아야 사용할 수 있는 노드입니다. 페이스 디테일러에다가 디코딩해서 나오는 이미지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델 AD에서 나오는 모델 꽂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립 VA 타일에다 꽂아주고 프롬프트 포지티브랑 네거티브 컨디션 제라웃을 꽂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두 가지가 또 있어서 더블 클릭해서 울트라라고 쓰면 울트라 립텍스 벡터 프로바이더라고 있어요. 역시 임팩트 서폿 깔면 나오는 거고요. 여기 비벅스 디텍터를 연결 줍니다. 네, 모델을 페이스 욜로 모델을 아무거나 선택해 주는데요. 페이스 욜로 모델은 매니저 페이스 욜로라고 쓰면 나오고요. 여기에 M, N, V2 다 써도 상관없으니까요. 아무거나 골라서 주시고요.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샘 모델 OPT 끌고 나와서 샘 로더 역시 샘빗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H 써도 상관없고요. 모델 매니저 가서 샘 세 가지 나오니까요. 이 중에서 듣고 싶은 거 다운로드해서 넣어주세요. 디바이스 모드는 있고 프리퍼 GPU도 있는데 별 상관없습니다. 프리퍼 GPU 해도 되고 오토 해도 되고 이와 샘플러 그러니까 페이스 디테일러 안에서 20 그다음 CFG 1 오일러 그다음 심플 말고 베타로 바꾸시고요. 이 상태가 됐으면 위에 서그래프 아웃풋을 밖으로 밀어냅니다. 이렇게 밀어내고 나온 이미지를 여기다가 꽂아주시면 업스케일 한번 하고 이미지 안에서 얼굴만 리터치를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이걸로 준비가 다 됐고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은 이미지를 준비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넣고 프롬프트 입력하면 얘가 리얼리스틱 이미지로 전환이 되면서 얼굴 값으로 리액터가 얼굴 스왑을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플럭스 크레아로 업스케일을 하는데 풀 아이디로 얼굴 값을 가져가면서 업스케일을 해서 얼굴 디테일을 한 번 더 리터치를 하고 끝난 이미지를 가지고 저장을 하게 된 워크플로우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저희가 지난번에는 이 프롬프트 이렇게 썼어요. 이 이미지를 아주 사실적인 실제 사진으로 스타일 변경, 이미지 캐릭터 개성은 유지 이렇게만 입력해서 정면을 유지하면서 작업물을 생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준비하고 이거를 프롬프트를 뭐라고 쓸 거냐면 이미지의 캐릭터를 플레이 하는 배우가 영화 촬영 현장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이미지의 캐릭터를 코스튬 플레이하는 배우가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들과 상의하는 장면. 그러니까 이 장면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 캐릭터를 실사화한 그 캐릭터를 가지고 어떤 장면으로 연출을 하는 거죠. 실적인 사진, 실감 있는 조명 이런 식으로 주고요. 했을 때 이미지를 이 안에서 그동안 이미지 생성할 때 해상도 설정을 못했잖아요. 이미지 해상도가 그대로 나왔단 말이죠. 비율이 이 해상도까지 우리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게 그 부분은 건드려 주겠습니다. VA 인코드를 빼주시고요.
레이턴트 이미지, 엠티 레이턴트 이미지를 꺼내주세요. 그다음에 셀 수정하면 되는데요. 바로 세로 값을 밖으로 꺼냈죠. 이제 이 밖에서 해상도를 입력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4에 500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이대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얼굴 수합을 하고 디테일을 올린 결과물을 보고 있는데요. 보면 뒤에 이제 이 얼굴까지 얼굴이 여러 개 감지되는 씬에서 이 얼굴까지 지금 디테일러가 잡아서 작업을 했어요. 리액터는 얘가 지금 리액터가 작업할 때는 얘가 안 보였기 때문에 얘를 작업을 안 했는데 페이스 디테일러는 얘를 찾아서 업스케일에 얘가 얼굴이 디테일이 좀 올라왔는지 얘를 찾아서 페이스 디테일러가 작업을 해버렸죠. 그랬을 때 여기 페이스 디테일러 쪽에 들어가면 드랍 사이즈를 조정을 해서 픽셀 단위로 조정을 하는 건데요. 300픽셀 정도면 이 사진에서 300픽셀 작은 거는 얼굴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게 잡히는 메인 피사체만 페이스 디테일러가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얘도 얼굴로 감지가 되지만 업스케일 될 때 실루엣이 살아나서 얼굴 감지가 되지만 300픽셀보다 적을 경우에는 버리고 그것보다 큰 이미지만 얼굴만 잡아서 디테일링을 하게 되는 플로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고요. 네, 이제 작업할 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스케일 과정에서 좀 너무 무리가 된다 싶을 때는 앞에 보면은 퀸 이미지 에디트에서 해상도가 1024에 1504다 보니까 꽤 큰 이미지로 완성이 되죠. 최종 사이즈가 2048에 3008이 되는데 좀 방지하고자 하면은 여기 업스케일 하는 부분에서 0.5배 말고 0.35 이 정도로 하면은 부담 없이 작업이 될 거예요. 조카이 말고도 뭐가 있을까? 이번에 여자 캐릭터를 한번 해볼까요? 최대한 루미로 복사해서 프롬프트는 수정할 필요가 없죠. 얼굴은 프리나 얼굴을 써서 했고 해주면 네, 그래서 이렇게 큐엔 이미지 에딧 모델로 장면을 만드는 방법을 곁들여서 얼굴을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드는 얼굴 이미지로 이렇게 넣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리액터를 쓰지 않았을 때, 리액터를 썼을 때, 리액터를 쓰지 않았을 때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를 리액터로 닮게 작업을 해놓고 위에 디테일을 올려서 마무리하는 게 워크플로우의 핵심이었고요. 리액터만 썼을 때가 얼굴은 닮을 수 있게 작업이 되지만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업스케일을 해서 최대한 디테일을 살려보는 과정을 해봤고요. 페이스 디테일러를 사용했을 때 이제 업스케일 하면서 뒤에 스태프 얼굴에 포커싱이 나갔던 게 살짝 디테일이 잡혔기 때문에 페이스 디테일러가 이 부분을 마지막에 디테일링을 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드랍 사이즈를 픽셀 사이즈로 조정하는 것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이미지 에딧 모델로 캐릭터를 넣고 프롬프트 입력해서 이런 이미지를 뽑아내고 리액터랑 플럭스 크레아로 얼굴 수합을 마무리하는 플로우를 오늘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나루토가 이렇게 좀 약간 킹받게 느낌이 좀 담기는 BTS의 진이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 영상은 지난번에 구독자분께서 SDXL 모델로 이미지 생성한 다음에 그대로 아웃페인팅을 해서 유튜브 썸네일 사이즈로 이미지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셔서 영상을 금방 만들어서 찾아뵐 것 같고요. 여기까지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